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사전적으로 보고를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남도경 불법 행위가 있으면 잠시만요. 제가 질문 마저 경찰은 자기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남도경 이충호 청장의 단독 결정이었습니까? 무기를 휘둘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제가 하고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나 제가 질문 시작한 지 몇 너무나 분이나 됐습니까? 불공정한 총리께서 질문이죠. 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차차 나오겠죠.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거를 안 하는 세금 낸 경찰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안 하는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헌법상 그 권리인 집회가 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야망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정신을 잃고 유혈이 낭자한 채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진압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경찰 무릎에 목이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진압이 자행됐습니다. 총리님, 5월 31일 새벽 진압작전이 있기 전 윤익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진압작전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국무총리한테 보고받을 필요가 없이 네, 보고 받지 정부는 않으셨습니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보고를 받지 방침이 않으셨다니 참 이상합니다. 경찰청장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6월 2일 권한이 광양경찰서 주어져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서장은 진압작전을 전남 도경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남 도경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서 총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으셨더니 참 이상합니다. 그럼 사후에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후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사전적으로 보고를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남도경 불법 행위가 이충호 있으면 잠시만요. 제가 질문 마저 경찰은 자기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남도경 이충호 청장의 단독 결정이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휘 통솔 체계를 여기서 사후 보고 이유는 받으셨다면서요.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방금 사후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 보고는 그 사건에 대한 사후 보고를 네, 받은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고공에서 충돌을 한 노동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무기를 휘둘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제가 하고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나 제가 질문 시작한 지 몇 너무나 분이나 됐습니까? 불공정한 총리께서 질문이죠. 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차차 나오겠죠. 어떻게 좀 내용을 균형 있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 어떻게 사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한 고공행진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찰이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당연히 그 법을 준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그러한 큰 칼 같은 거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그럼 당연히 경찰로서는 그러한 행태를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 총리께서 상당히 왜곡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큰 칼을 갖고 휘둘렀다는 말씀 차마 못하실 텐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가지고 경찰이 있었다 이거죠. 8m 높이 막루에 있는 노동자를, 그것도 홀로 서 있는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는데 물론 사전 보고 못 받으셨다 하셨고 사후 보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치 운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통 윤석열 정부 공권력의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매우 참담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예규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저 완전히 다 숙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리력 사용 금지, 경찰봉으로 머리, 얼굴 등 신체 중요 부위 가격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집회 해산은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번 여러 진압 동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31일 진압은 경찰청 예규와 대법 판례를 위반한 과잉, 폭력 진압이 명백합니다. 총리님은 저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까 경찰청 예규 내용도 자세하게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런 그 말씀을 무슨 근거와 잣대로 하시는지 매우 의아합니다. 지금 총리님의 그렇게 원사이드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조폭 얘기를 운운하셨는데 마치 조폭 수괴가 조직원들의 폭력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의심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총리께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서 오히려 불법은 없었는지 과잉 진압은 아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조사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경찰이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또 그 불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어야죠. 그러나 제가 본 동영상, 제가 본 경찰의 행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거를 안 하는 경찰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안 하는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헌법상 그 권리인 집회가 1분이라도 더 하거나 집회 장소에서 단 1m라도 벗어난다면 지금처럼 불법 그리고 노사 법치 운운하면서 무조건 경찰복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지휘자가 그거를 진압해야 할 지휘자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권한이 한꺼번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원님, 선진국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만 중요하고 남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하시켜서 말하시는 게 총리님의 입장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창피하지 않으실까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태움. 예. 네,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들에 대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각종 인권 침해에 따른 은어이죠. 예. 이 태움의 근본적인 해결과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행위 사례입니다. 화면 봐주시죠. 불법적인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했다고 사직 권고, 무급휴가 강제, 부당해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 맞죠? 이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연성이 있죠. 네, 저는 이런 병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노동 현장의 약자인 간호사에게 진정이나 고소 고발 같은 것은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근로감독이든 기획감독이든 진행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병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 근로감독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5대 불법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그런 그 익명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뭐 그 사안에 따라서 근로감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간호사 협회에서
실태 조사한 것만 가지고는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다만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거나 법 위반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노동부가 자율 개선을 통해서도 시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금기법 위반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시정조치를 벌금 등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김준영 사무처장 잘 아시죠? 예, 뭐 저도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폭력 진압이 있기 전에 장관님과 통화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도 진압 당시 동영상과 사진 보셨죠? 언론에 보도된 거 봤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참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시작한 노동운동 사랑으로 자중장애하면서 이 극단적인 이런 행동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이거 김준영 사무처장 상해 진단서입니다. 예. 아까 총리께서는 마구 항변을 하셨는데 김준영 사무처장 말로는 머리 가격과 다리를 맞은 이후 끌려 내려올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1분 이상을 경찰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여기 보면 두피 열상, 이마 부위 찰과상, 우측 첫 번째, 두 번째 수지 찰과상, 좌측 손목 부위 찰과상,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그리고 다리 근육 파열까지 온몸이 상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조폭들이 하는 집단 린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전 동료였던 김준영 사무처장과 가족 그리고 2,500만 대한민국 노동자들 윤석열 대통령과 폭력 경찰을 대신해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 공권력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보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다만 저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0일 이상 끌고 왔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와주러 내려갔던 부분인데 장관님, 이 부분이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사과할 기회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 6월 1일, 2일, 7일 이렇게 3일 동안 광양에서 노동자들 상황도 살피고 또 광양경찰서장과 여수지청장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무시 외면당했습니다. 지역의 노경 정보라인 협조체계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준영 차장이 17만 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인지 또 당일 교섭을 앞둔 교섭 당사자인지도 몰랐고 여수지청장은 경찰 쪽에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수지청이 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추이를 좀 보자. 강제 진압은 안 된다. 라고 의견을 줬으나 아예 묵살됐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노동자 집회나 농성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한 느낌이 어떤지 그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찰과 관련해서 뭐 부처 간에 업무 영역이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4차선 도로를 점거한 현행 위반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청과 지청에서는 노사관계를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찰과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오던 상황에서 4차선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이 모습은 결국 노동부가 지역의 어떤 협력 부서 또 노사 협력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서를 노동부에 둬도 되나 둘 필요가 있나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당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교섭 주선하고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이 광양에서 경사노예 참여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생각합니다. 포스코 원청사의 목리와 장난, 하청사의 아집과 불법행위, 그리고 노조 혐오 때문에 4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해온 주식회사 포운의 노사 문제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교섭 대표자를 이렇게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으니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대화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한술 더 떠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MZ노조와 대화하겠다며 위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복원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뭐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그런데 현재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동안 경사노위뿐만이 아니라 노사상생임금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 노총이 참여하기를, 뭐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그동안에 한국노총이 활동한 과정을 볼 때 산적한 노동 문제, 이중구조라든가 약자 보호, 그다음에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문제, 산업 전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저는 시기가 되면 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 저는 파트너인 열심히, 이렇게 조직 노동을 강성 노조로 매도하고 또 이렇게 때려잡고 재계 소원 수립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건너뛰고 노동 계약, 아니 노동 탄압하면서 어떻게 뭘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지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님의 진심 어린 사과, 또 김 처장의 조속한 석방, 또 무엇보다 진짜 노동 존중에 대한 진심이 없다라면은 이제 사회적 대화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다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건설 노동자 양해동 열사가 언제 분신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5월 말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5월 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강요나 전임비 요구 등 불법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영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건설업체들의 입장입니다. 건설업체들 일부는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처벌 불원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 공갈 혐의로 무리한 강압수사, 건폭무리를 한 것이 양해동 열사 죽음의 핵심 원인입니다. 명백한 국가 살인입니다. 총리님,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양해동 열사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기 사과 한마디 듣기 위해서 3일 내내 대정부 질문 참관하고 계신 고 양해동 열사 유가족에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